4년 전에 연세대를 진학했던 제자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을 가르친 것은 이제 예비 고1로 만나서였습니다. 당시 이 학생의 인상은 이제 마냥 축구를 좋아하고 천진난만한 뭐 그런 남자아이였습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까맣고 체격은 뭐 크진 않았는데 단단해 보였습니다. 축구화를 가지고 다니는 뭐 그런 전형적인 운동 좋아하는 남학생이죠. 뭐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공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뭐 선행은 하나도 안 돼 있었고요. 대학도 운동 쪽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죠. 그 상태에서 저와 이제 수업을 시작했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3년을 전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연대에 합격을 했죠. 어떻게 선행 하나도 없이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엄청난 뭐 공부법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이 학생이 특출나게 머리가 좋았던 걸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 학생이 연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끈기입니다. 저는 수업을 하는 모든 학생에게 같은 공부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제대로 실행하는 학생은 좀 적어요. 당시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뭐 고1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축구 선수를 하겠다고 뭐 체육과를 가겠다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학생은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임했습니다. 말 그대로 끈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것이죠. 물론 뭐 그 과정이 물 흐르듯이 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뭐 슬럼프도 오고 회의도 생기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해력을 훈련시킬 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수학은 수식의 학문이죠. 아주 추상적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칠 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수학의 이해력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아닌 것 같으신가요? 이런 건 좀 해보면 이제 금방 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단어 하나를 띄워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어떠신가요? 이게 읽음과 동시에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셨을 겁니다. 사람은 단어를 보면 구체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셨나요? 만약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셨다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거죠.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은 그냥 저 수식은 수식대로 둥둥 떠있고 머릿속에 잡히는 이미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 같은 상황을 지금 마주하신 거죠. 당연히 이런 상태로는 수학을 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수식을 봐도 이미지나 개념과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수학을 잘하려면 이런 이해가 기본이죠. 좀 더 정확히는 수식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게 문제만 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학 공부 아니죠. 단순 노동일 뿐입니다.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수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 없이는 수학을 절대 잘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이 친구도 이 과정을 거쳤고요. 고1 철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개념서를 펴고 읽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잡히도록 훈련을 시켰죠. 당연히 힘들어했고요. 이게 쉬우면 뭐 아무나 전교 1등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이걸 끝까지 해냈습니다. 특별히 친구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뭐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기까지 끈기 있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쌤 공부가 너무 지겨워요. 맞습니다. 전교 1등도 공부는 지겹습니다. 더욱이 운동을 좋아하는 이 친구에게는 정말 지겨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지만 존경심이 막 들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끈기, 인내, 성실과 같은 단어는 뭐 고대 유적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뭐 꼰대 중에 꼰대고 시대를 역행하는 멍청이 같아 보이죠. 저도 압니다. 제가 뭐 바보같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진리는 불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노력과 인내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사람을 빛나게 해주던 이런 단어들이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노력도 결국 재능이고 유전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모두 결정된 것이고 정해진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회의론자가 되는 것 외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인생을 소모하는 것밖에는 뭐 그런 것이 최선 아닌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적당히 해라. 너도 해봤잖아. 이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본적으로 너는 저들과 달라. 야,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화가 나고 분이 터집니다. 어떻게 타인의 말에 자신을 한정 지을 수 있나요? 저는 약 3년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미만성 거대 비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이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잘 치료가 끝나서 암이 없는 상태인데 치료를 받는 과정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암이 1년 만에 재발했을 땐 세상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암을 겪어본 분들은 아시는 얘기지만 암이 재발했다는 것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재발암은 그 암이 매우 독성이 강해서 항암제 내성이 생겼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치료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더 쉬운 말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암이 재발했다는 걸 확진받던 날, 그날 저는 죽음이 제 앞에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만화에서나 보는 표현대로 무릎이 덜덜 떨리고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더 이상 뭐 세상을 살아갈 자신도 없고 좀 극단적 선택도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이게 세상에 엇가는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저는 다시 일어났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항암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이것입니다. 그 학생, 연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제가 암을 극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역시 무엇 때문인가요? 뭐 뛰어난 재능일까요? 훌륭한 공부법인가요? 아니면 뭐 값비싼 표적 항암제 덕분인가요? 뭐 발달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덕분인가요? 네, 뭐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때문이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해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반대로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학생분들이나 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일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학업이 힘들고 환경이 힘든가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 엇가나요? 공부를 해도 뭐 절망적인 기분만 드시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타인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밟는 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그걸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 세상 모든 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선행 없이 연세대를 합격한 제자, 그리고 3년간 항암을 얘기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럼 단단한 마음이죠. 마음이 바탕이 되면 공부도 되고 세상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거짓된 걸로부터 가장 먼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마음 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살아빠였습니다.